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 SOS 365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전 남친한테 연락받고 싶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아, 다들 손 들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제 방법대로 했던 분들은 진짜 100% 연락 왔어요. 농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 총 7단계만 제대로 따라하시면 한 달 안에 전 남친이 먼저 연락 올 거예요. 감정 정리부터 시작해서 연락 차단, SNS 전략, 비주얼 변화까지 모든 걸 다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전부 다 해야 해요. 제가 지금까지 수십 명을 상담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상담했던 분 중에 3년 사귄 남친과 헤어진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제 방법대로 했더니 정확히 한 달하고 이틀 만에 전 남친이 먼저 연락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재회해서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감정의 완전한 해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별하고 나서 어떤 상태세요? 슬프죠? 화나죠? 억울하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괜찮은 척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괜찮은 척할 때가 아니에요. 울고 싶으면 울어야 해요. 진짜 펑펑 울어야 해요. 제가 예전에 헤어졌을 때 일주일 동안 매일 울었거든요. 친구들이 걱정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건 물과 같아요. 막아두면 썩어요. 흘려보내야 맑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울고 싶으면 울어주세요. 화가 나면 화를 내세요. 혼자 있을 때 소리 질러도 돼요. 베개를 패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감정을 해소하되 건강은 챙겨야 해요. 울고 나면 물을 마시고 너무 오래 울면 머리가 아프니까 적당히 쉬어주고요. 감정 해소는 일주일 정도 잡으시면 돼요. 두 번째 단계는 완전한 연락 차단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한 달 동안 절대 연락하지 마세요. 카톡도, 전화도, 문자도 안 돼요. 인스타 DM도 안 돼요. 완전 차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죠? 연락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메모장을 켜세요. 폰에 있는 메모장 말이에요. 거기에 하고 싶은 말을 다 써버리세요. 마치 그 사람한테 카톡 보내듯이 써버리는 거예요. 야, 진짜 보고 싶다. 왜 이렇게 됐지? 너무 화나, 미안해. 뭐든지 다 써버리세요. 저는 이별했을 때 메모장에 소설 한 편을 쓸 정도로 많이 썼어요. 욕도 썼고 사랑한다는 말도 썼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쓰고 나면 속이 시원해져요. 메모장에 쓰는 게 왜 좋냐면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읽어보면 아, 내가 이랬구나 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연락하면 후회하는데 메모장에 쓰면 후회 안 해요. 세 번째는 SNS 완전 금지입니다. 한 달 동안 인스타 스토리도 올리지 마세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도 아무것도 올리지 마세요.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해요. 나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해요. 친구들과 맛있는 거 먹는 사진 올리고 예쁘게 꾸민 셀카 올리고요.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거든요. 남자들 심리가 어떤지 알죠?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올리면 궁금해요. 뭐 하고 있지? 왜 연락 안 하지? 왜 아무것도 안 올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반대로 계속 올리면 아, 쟤 잘 지내네 하고 안심해버려요.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헤어지고 나서 매일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사진을 올렸대요. 나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친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왜냐면 쟤는 괜찮나 보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SNS 완전 금지를 시켰어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올리게 했더니 전 남친이 먼저 연락 왔어요. 뭐 하고 있냐고요? 네 번째는 심리적 위안 찾기입니다. 이별하고 나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위안이 될 만한 걸 찾아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건 타로예요. 유튜브에 이별 타로 검색해보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타로가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 때 들으면 위로가 돼요. 아, 내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 상대방도 이런 마음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5년 사귄 남친과 헤어진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엄청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로 보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매일 봤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리됐대요. 지금은 그 친구 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했어요. 타로 말고도 명상이나 요가 같은 것도 좋아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 뭐든지 해보세요. 중요한 건 나를 달래주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몸매 관리입니다. 이별하고 나면 식욕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져요. 이걸 기회로 삼아서 제대로 다이어트를 해보세요. 저도 이별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4kg이 빠진 적이 있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밥을 못 먹었는데 나중엔 아예 다이어트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빠졌어요. 친구들이 다 놀랄 정도로요. 살이 빠지면 얼굴도 작아지고 몸매도 좋아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거울 볼 때마다 예뻐진 내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별의 상처도 치유되고요. 운동도 같이 해보세요.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것도 좋고 홈트레이닝 하는 것도 좋아요. 운동하면 엔돌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 이별하고 나서 8kg을 뺀 분이 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거죠. 그분이 나중에 전남친 만났을 때 전남친이 깜짝 놀랐대요. 이렇게 예뻤나면서요. 여섯 번째는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동안 남자친구한테 썼던 돈을 이제 나한테 써보세요. 헤어스타일도 바꿔보고 예쁜 옷도 사보고 피부 관리도 받아보세요. 헤어스타일 바꾸는 게 진짜 중요해요. 머리 스타일만 바뀌어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에서 예쁜 헤어스타일 찾아서 미용실 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세요. 옷도 새로 사보세요. 그동안 남자친구 때문에 못 입었던 스타일 있잖아요. 너무 짧다고 했던 치마, 너무 파인다고 했던 원피스. 이제 마음껏 입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꾸며보는 거예요. 피부 관리도 받아보세요. 피부과 가서 레이저도 받아보고 에스테틱 가서 관리도 받아보고요. 돈이 좀 들어도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위한 투자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일곱 번째는 완벽한 사진 연출입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울 만큼 울었고 연락도 안 했고 SNS도 안 올렸고 살도 빼고 예뻐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이제 그 결과물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친구와 약속을 잡으세요. 그리고 진짜 예쁘게 꾸미세요. 새로 한 헤어스타일, 새로 산 옷, 빠진 몸매, 모든 걸 다 보여주는 스타일링을 하세요. 그리고 친구한테 부탁하세요. 오늘 사진 정말 예쁘게 찍어달라고요. 사진 찍을 때도 신경 써야 해요. 조명 좋은 곳에서 찍고, 각도도 예쁜 각도로 찍고요. 여러 장 찍어서 그 중에 가장 예쁜 한 장을 골라야 해요. 보정도 해야 해요. 요즘 보정 앱 정말 좋은 거 많잖아요. 자연스럽게 예쁘게 보정해주세요. 너무 과하게 하면 티나니까 적당히요. 진짜 내가 봐도 예쁘다 싶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그렇게 완벽한 사진 한 장을 건지면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려주세요.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으니까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거예요. 그 사진 딱 하나만 올리세요. 태그도 하지 말고 글도 쓰지 말고 그냥 사진 하나만 올리는 거예요. 카톡 프로필 사진도 바꿔주세요. 같은 사진으로요. 그러면 전 남친이 카톡 리스트에서 내 이름을 볼 때마다 내 사진을 보게 되잖아요. 매번 예뻐진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 남친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충격받아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고 아무 소식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뻐진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남자들은 시각적인 동물이잖아요. 예뻐진 모습 보면 바로 마음이 흔들려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예뻤나? 내가 놓친 걸까? 다른 남자 생겼나?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돼요. 그러면서 후회가 시작되는 거죠.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말을 들어보면 사진 올린 다음 날부터 전 남친이 계속 인스타 스토리를 보더래요. 그리고 며칠 후에 연락이 오고요. 처음엔 안부를 묻는 가벼운 연락이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7단계 방법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중에 하나라도 빼먹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전부 다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법이 단순히 전남친 연락받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은 더 예뻐지고 더 자신감 있어지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돼요. 그러면 전남친이 연락 와도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만날 건지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기다릴 건지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 전남친이 연락 왔는데 거절한 분들도 많아요. 그 과정에서 더 나은 사람을 만났거나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졌거나 해서요. 결국 이 방법의 핵심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더 예쁘게 만드는 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더 좋아하게 되고 전 남친도 다시 연락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방법을 따라해도 결과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2주일 만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1년 후에 연락이 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예뻐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과정을 즐겨보세요. 나를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재미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요. 여러분 모두 이 방법 따라해 보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궁금한 거나 상담받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연애 고민, 이별 고민 뭐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혹시 이 방법 시도해 본 분 있으면 후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